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승리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할 생각이라며 거취도 당과 협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 대상은 이철규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로 알려졌는데 거취를 김 후보에게 맡긴다면서도 탈당하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거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세 도중 취재진이 물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예고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태도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스스로 시안을 제시하더니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연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며 명확한 답을 피한 겁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당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일관된 입장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탈당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대통령 출당과 탈당만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아직 계시니까 기가 찰 일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중한 탈당 근거가 아니라 당규에 따라서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한동훈 전 대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을 결단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랑 소통은 좀 나누셨을까요? 오후에? 어제 저희가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당에 맡겨주시면 되고 저희가 앞으로 비전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연락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당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은 당대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논쟁이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건지를 한 번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만남이 예정되신 건 아닌가요? 그 문제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당은 전직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들께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당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주말 전에 매듭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어제 의지를 보여드린 걸로 저희는 당의 입장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말까지 매듭이 안 지어지면은 출당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연락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진 않나요? 위원장님 아직 전화 통화는 안 하신 거예요? 다음은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5가지를 우리 내부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 로드맵을 제안했던 그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당에서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제시한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을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약속으로 수정 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대적 요구인 4년 중임제 권력 구조, 국민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권력구조,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과 견제, 균형, 분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60 헌법 수호 세력 대 70 헌법 개헌 연대 세력 간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 당 개혁 선언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2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의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 보수 정당 사상 가장 젊은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에 중앙 당사에서 남아서 매일 뼈를 깎는 황골탈퇴의 당 개혁을 할 그런 각오와 구체적 실행을 국민에게 날마다 보여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호남 청년 노동자를 향한 실질적인 포용 선언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7년간 호남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방치해왔고 청년과 노동자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거두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구태 정치의 상징이자 당의 전국 정당성을 저지해온 요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호남 출신 인사를 사실상 집권하게 된다면 국정의 런닝메이터로 삼겠다고 지명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또 한 번 약속을 하고, 또한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세 이하 청년 인사들에게 정무직, 예산, 정책의 50%를 할애해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실현할 것과, 또한 경영인 및 노조 대표들과 분기별로 매 1회 정례적인 소통을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강국 도약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대개조 공약을 제안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초강국 도약과 국민 통합을 선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4만 불 시대에 지금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 대전환하고 7만 불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 대경제 전략을 수립할 것과 국정 전반을 책임 장관제로 업그레이드 할 것,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재정립하고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국가 1급 재앙을 이런 고령화 등을 국가 1급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천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